안녕하세요, 정우진싱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께 식스몰이라는 재질로 용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식스몰은 일반적으로 316 이거보다는 그레이드가 좀 높은 슈퍼 서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. 이 식스몰을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는 그 소금에 있는 그 염분 성분 중에서 오스트나이트 316 계열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식 부식이라는 걸 보완한 제품이 이 식스몰이라고 합니다. 그 용접성은 잘 높고, 그 다음에 인코넬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. 그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무릅니다.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서스로 이루어져 있고, 거기에 크롬 함량이 조금 많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철 성분이 한 0.6% 좀 작습니다. 그리고 니켈보다는 가격이 좀 싸고, 그리고 육상 플랜트나 해양 플랜트에 서스보다는 스테인리스 재질에서 그 부식 조건을 좀 더 상위로 요하는 그런 어떤 라인 설비에 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한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이 공식 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공식 부식의 그 저항성을 좀 올려준다고 합니다. 그 예를 들자면 일반 스테인리스가 소금물에 노출이 되면 그 소금의 화학식이 NaCl입니다. 그 소금물 속에는 Na하고 Cl이 그 분리된 상태에서 있는데, 자, 우리가 먹는 소금 중에 Cl이 부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Cl을 클로라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우리가 클로라이드라고 부르는 그 물질이 이 부식을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공식 부식은 그 구멍이 이렇게 작은 바늘 전만한 구멍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 중에서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 구멍들이 아주 작게 보이지만은 이걸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보면은 나중에 항아리 모양처럼 크게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. 그런 현상을 공식 부식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플랜트 부식은 그 안전하고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신경을 대충 이렇게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. 그 부식이라는 게 그 금속이 외부로부터 이제 화학적인 어떤 적용에 의해서 소모되어 가는 현상이고, 그 접촉되는 물질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그 알칼리성보다 그 산성일 때 현저하게 그 부식이 많이 되고 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다루는 어떤 금속들은 제가 하는 일은 거의 이제 해양 쪽에 어떤 비중이 좀 높습니다. 그 올해도 지금 해양 플랜트 일이 점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많아지는 현상들이고 수주가 좀 많습니다. 그 육상에는 해양에 비해서 그 비철의 종류나 그 재질의 종류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왕 용접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 재질과 많은 경험이 쌓여가는 게 그게 자기의 재산이라고 봅니다. 저도 사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거하고 또 아는 거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많이 느끼고 또 새로운 공부를 또 하게 되는데, 엄청나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매력도 있고,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용접이라는 게 사실 무에서 그 유를 창조하는 그런 어떤 철학이 있는 어떤 작품이라고 그래야 됩니까? 그렇게 이렇게 느껴집니다. 분도 그 용접을 하시고 나면은 자기 비드를 보면은 이렇게 감탄을 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? 항상 이 용접을 할 때는 항상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. 특히 이제 보시면 위빙이나 이런 것들은 피치를 저렇게 넓게 하는 방법도 있고, 그렇죠? 그것도 좁게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식스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참 부드럽게 보이지만은 또 열이 식고 나면 또 반응이 틀리겠죠, 그렇죠? 그리고 이 식스몰의 어떤 특징을 또 상위 그레이드를 또 가지고 있는 금속들이
인코넬도 있고, 그리고 우리 디플럭스, 슈퍼 디플럭스, 최고 상위 그레이드는 이제 티타늄이겠죠. 자, 이렇게 무수한 금속들을, 여러 가지 금속들을 만든 이유가 일단 설비 비용이나 그 설비에 따른 뭐 특징들이나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뭐 안정성이나 품질성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사실 원자번호 42번 이 모넬은 1981년에 그 헤름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몰리볼덴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. 지금 산업의 거의 80%가 이 몰리볼덴을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몰리볼덴은 강하고 높은 온도에도 잘 견딥니다. 자, 그리고 이 몰리볼덴의 유래를 보면은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그 원래는 탱크 외벽에 텅스텐을 혼합한 그 물질을 쓰다가 그게 이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몰리볼덴을 이렇게 같이 혼합한 비철을 만들어서 써보니까 강하기도 하고 고온에도 잘 견디고 단단하고,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자동차나 항공, 뭐 군사 이 여러 가지에 같이 이게 쓰게 됐답니다. 그리고 우리 몸에도 아주 그 적은 양이지만은 필요한 영양소로 쓰입니다. 이 몰리볼덴이 이게 식도암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. 한 1일 권장량은 한 60 그 마이크로그램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나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자료를 찾고, 또 그 와중에서도 제가 몰랐던 걸 많이 또 제가 배우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 용접을 하시면서 뭐 용접을 하는 스킬이나 특징은 거의 비슷합니다. 위빙을 해서 용과제를 녹이고 두껍고 또 얇고 또 그리고 강하고 또 무르고 이런 차이죠. 경험에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몇 가지 한정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손끝에 또 그리고 눈으로 또 몸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서 그거를 자기의 스킬로 만들어가는 거죠. 자, 오늘은 뭐 크게 용접보다는 제가 이게 서두 없는 말을 좀 많이 했는데,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아두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용접하면서 그 금속의 어떤 특징이나 원소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반응에 대한 걸 캐치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용접을 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을 아마 될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항상 그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시고 오늘보다 내일에 발전된 그런 웰더가 되시기를 항상 기원하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